평생 모은 자산 자녀에게 정말 온전히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으실 텐데요. 근데 현실은 만만치 않은 상속세 부담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0원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핵심 비결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세금 회피 이런 게 아니고요. 지혜로운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미션은요. 상속세 기본 원리부터 좀 시작해서요. 그 공제 혜택 100% 활용법, 또 1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사전 증여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납부 재원 마련까지 정말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 겁니다. 네. 들으시면서 아하 하는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비결, 바로 공제네요. 자료 보니까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기본적으로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걱정을 크게 덜 수 있다. 이게 가장 먼저 보이더라고요. 네, 그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일괄공제 5억 원하고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이게 합쳐지니까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배우자 공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최소 5억 원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다 공제받으려면 아주 중요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요? 어떤 거죠? 상속세 신고 기한 그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반드시 상속인들끼리 재산 분할 협의를 딱 마치고요. 등기 같은 명의 이전까지 완료해야 돼요. 9개월 안에 등기까지 다 맞춰야 되는군요. 네, 그냥 말로만 합의했다, 유언장이 있다, 이걸로는 안 됩니다. 세무당국은 그걸 인정 안 해요. 이 기한 놓치면 정말 큰 공제 혜택을 그냥 날리는 거죠.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최대 6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된다고요? 맞아요. 최대 6억 원. 일종의 효심에 대한 보상?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네. 다만 이제 상속받는 자녀가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 그 주택을 부모님이랑 같이 공동 소유하고 있었어야 하고요. 조건이 있군요. 네, 그 외에도 자잘한 것 같지만 꽤 쏠쏠한 공제들이 더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라고 해서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 순가액에 따라서 최대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2억 원이요? 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현금은 제외된다는 점. 현금은 안 되고? 네, 또 장례비용, 이것도 증빙 없어도 500만 원, 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 원에다가 봉안시설 비용 5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돼요. 이런 걸 꼼꼼하게 챙기는 게 절세의 시작입니다. 이야, 공제만 잘 활용해도 정말 효과가 크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비결로 넘어가 볼까요? 사전 증여의 기술. 자료에서 특히 그 가치 고정 효과라는 걸 강조하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가치가 크게 오를 것 같다 싶은 자산 있잖아요. 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현재 가치로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증여세는 일단 현재 가치 기준으로 내는 거고 나중에 혹시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증여했던 당시에 그 고정된 가치로 계산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가 막 올라도 그 오른 부분에 대한 상속세 부담은 없어지는 거죠. 시간을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이네요. 근데 이 사전 증여에는 중요한 기간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10년 vs 5년 법칙이요. 네, 맞아요. 상속세 계산할 때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그러니까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네. 그리고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사람, 예를 들어 손자나 며느리한테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쳐서 계산해요. 상속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10년, 5년 기간이 다르군요. 그렇죠. 이 5년의 기간 차이를 잘 활용하면 또 전략적인 증여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기본 한도, 이것도 잘 활용해야겠어요. 물론이죠. 10년 누적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네. 여기에 2024년부터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죠.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이게 신설돼서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어요. 와, 1억 추가요? 그럼 성인 자녀는 결혼하면 최대 1억 5천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하면 적용됩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이야, 이건 정말 활용해야겠네요. 또 자료 외에 부담부 증여라는 방식도 나오던데 이건 어떤 경우에 쓰는 건가요? 좀 복잡해 보이던데요? 부담부 증여. 그건 이제 재산을 주면서 그 재산에 딸린 빚, 예를 들면 대출금이나 전세 보증금 같은 채무를 같이 넘기는 방식이에요. 빚이랑 같이요?
네, 그렇게 하면 채무 부분은 부모님한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요. 순수하게 넘어가는 자산 부분만 자녀한테 증여세가 부과돼요. 그럼 이게 언제 유리한 건가요? 만약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특히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이걸 충족하신다면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세가 없으니까 굉장히 유리할 수 있죠. 아, 양도세가 없을 때. 그렇죠. 근데 반대로 부모님이 다주택자거나 해서 양도세 중과 대상이다. 그러면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반드시 세무 전문가랑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상황별 유불리가 확실하군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비결입니다. 상속세 납부 재원을 미리 준비하는 것. 종신보험 활용법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던데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상속세는 결국 현금으로 내야 하니까요. 그 돈을 미리 마련해두는 전략입니다. 네. 종신보험을 활용할 때 핵심은 나중에 받게 될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계약 구조를 잘 짜는 거예요. 아, 보험금도 상속재산이 될 수 있군요. 그럼요.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자는 자녀, 피보험자는 부모님, 수익자도 자녀. 이렇게 설정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를 반드시 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보험료를 자녀 돈으로 내야 한다. 네. 나중에 세무서에서 자녀가 보험료 낼 능력이 있었는지 증빙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안 되면 보험금도 결국 부모님이 주신 걸로 봐서 상속재산으로 잡힐 수 있어요. 와, 보험료 납부 주체가 핵심이네요. 그럼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는 형태, 그러니까 차용은 어떤가요? 이것도 잘못하면 증여로 본다고 하던데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증여가 아니라 진짜 빌려준 돈, 즉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기준이 아주 엄격해요. 엄격하다고요? 네. 첫째, 반드시 공식적인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써야 하고요.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더 좋겠죠. 계약서 작성? 네. 둘째,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 지금 연 4.6%인데 이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은 기록이 있어야 해요.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자 지급 기록?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간 내역이 있어야 해요. 그것도 당연히 자녀 본인 소득으로요. 실제 상환 내역. 네, 이 세 가지, 계약서, 이자 지급, 실제 상환,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다 갖춰야만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냥 증여로 간주돼서 큰 세금을 맞을 수 있어요. 세무당국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거든요. 이야,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네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쭉 정리해보면 결국 법에서 허용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10년 앞을 내다보는 전략적인 사전 증여를 잘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납부할 세금 돈까지 미리 준비하는 이런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상속세 절세는 뭐랄까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같아요. 마라톤이요? 네,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정확한 계획과 실행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전략들은 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녀의 부담을 현명하게 덜어주는 방법들이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우리 가족의 자산 현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 이게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 중요한 단계를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세법은 계속 변하고 또 개인의 상황마다 최적의 전략은 다 다르니까요. 전문가의 도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이 다음 세대를 위한 든든한 준비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